힘들었어요. 유튜브 찍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피부 처짐이 생기기 쉬운 수술은 광대 수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턱끝 수술이랑 사각턱 수술 순서로 처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더 나빠지고 보기 싫어지는 쪽으로 처지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내가 체중이 한 89, 90까지 나갔었는데 너무 살이 찌니까 상담 왔는데 내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내보고 저는 김태규 원장님한테 상담받으러 왔는데요. 그래. 내가 김태규 상담하고 있는데 그러고 또 뭐 하는 얘기가 방송하고 좀 많이 다르시네요. 수술하고 나와서 머리는 약간 바보처럼 되어 있고 얼굴은 어둡고 다크서클은 심하고 약간 지쳐있고 실망하는 분들이 꽤 많지. 하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집에 와이프도 그랬어요. 저희 병원 채널 십바뼈 영상에서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 적이 있는데 상담 오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는 처질 얼굴인지 처짐 때문에 수술을 되게 좀 망설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동안에 또 좀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대에서 30대 중반의 나이, 그리고 피부 탄력이 좋고 얼굴에 살이 많지 않고 뼈의 윤곽선이 그대로 좀 잘 드러나는 피부인 경우,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피부가 탄력이 좋고 전체적으로 처짐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주름 중에서는 인디안 주름이랑 팔자 주름이랑 턱끝 옆부분에 주름이 있으면 이 중에서 처짐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름은 입술 옆부분에 있는 이 주름입니다. 이 주름이 있으면 사실은 좀 처짐이 꽤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팔자주름 윗부분. 팔자주름 윗부분은 팔자주름과 인디안 주름 사이에 블루관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마치 꼭 이제 오리털 파카 옷 입은 것처럼 볼록해져 있으면 이거는 탄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인디안 주름이 없거나 아니면 팔자주름 윗부분이 납작하게 평평한 경우, 이런 경우는 피부 처짐이 거의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펜은 뺨 중간 부분에 볼이 실제로 패여 있는지를 눈으로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광대 수술하면 피부 처짐이나 볼펜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얼굴에 살이 좀 많은 분들인데 볼펜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100% 처집니다. 무조건.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면 볼펜은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말라서 관자놀이도 꺼지고 광대는 튀어나오고 뺨이 패여 있고 얼굴 입술 옆 부분도 꺼져 있는 이런 분들은 광대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볼펜이 좀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부분, 턱끝 부분으로 사실은 판단을 좀 잘 해야 되는데 90도 옆에서 봤을 때 턱끝이 밑으로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표정을 짓거나 웃을 때 턱끝 근육이 밑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경우는 처진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본인이 좀 직접적으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으로 잡았을 때는 별로 안 잡히는데 앞쪽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불룩하게 잡히면 이 사람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턱끝살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았는데 2cm 이상 잡히면 그거는 본인이 턱끝살이 처져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이 이제 수술하게 되면 턱끝 처짐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턱끝 옆부분은 턱선이 어느 정도로 또렷한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턱의 경계선이 좀 불분명하거나 불독살처럼 볼록하게 살이 모여있는 경우는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뭉개지거나 좀 처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정면에서 봤을 때 턱끝 옆부분이 불록하고 약간 빨래줄처럼 처져 있다 하더라도 탄력이 좋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턱끝 옆부분의 뼈 자체 모양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을 하고 교정이 잘 되면 피부 처짐 없이 충분히 갸름하고 탄력이 잘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귀미사각턱과 턱끝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봤을 때 직선에 가깝거나 약간 오목한 경우는 탄력이 좋은 거기 때문에 처짐이 안 생길 거고, 약간 불룩하게 이렇게 좀 빨래줄처럼 처져 있다 싶으면 아, 내가 좀 탄력이 약하구나, 그래서 좀 처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 부분도 비슷한데 90도 옆에서 봤을 때 이중턱이 없고 목과 턱의 경계선이 뚜렷한 경우는 탄력이 좋은 거고, 이런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처짐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턱끝 아래쪽에 알맹이처럼 만져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임파선이나 침샘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분들은 수술하고 나도 이 부분이 조금 더 다시 볼록해지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보통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평균적인 탄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30대 중반 이후부터 눈에 띄는 처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대인데 피부 탄력이 나쁜 경우는 수술하고 나도 생각보다 많이 처질 수도 있고, 반대로 40대 중반 넘은 나이인데도 피부 탄력이 좋고 턱선의 경계선이라든지 얼굴에 곡선이 잘 드러나 있으면 윤곽 수술하고 나서도 안 처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윤곽 수술하면서 동시에 예방할 수 있거나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첫 번째 볼페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볼페임은 광대 수술 직후에 봤을 때 볼페임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꺼져 있는 경우는 반드시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붓기가 빠지면서 볼페임이 더 심해지고 피부가 위에 모여서 불룩해지고 처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늘지고 나이 들어 보이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볼페임 교정을 할 수 없으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광대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뼈를 되게 작게 자르는 경우는 볼페임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수술할 이유가 없어요. 환자를 속이는 거고, 이런 수술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술 전에 팔자 윗부분하고 인디안 주름 사이가 볼록한 경우는 지방 흡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불룩한 거를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팔자 윗부분의 지방은 턱 밑이나 이중턱에 있는 지방보다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지방 흡입 자체가 그렇게 많이 효과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방 흡입을 같이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팔자나 팔자 윗부분에 지방이나 필러를 맞아서 불룩해진 경우는 밖에서 지방 흡입하는 거는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제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접 조금이라도 덩어리들을 제거해주면 수술 후 불룩하다든지 처짐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팔자 윗부분이나 광대 앞부분은 가는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제거해서도 안 되고 너무 깊게 들어가서도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필러 덩어리나 지방 덩어리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제거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분명히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족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보형물을 넣었는데 이게 고정을 안 해서 위로 밀려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팔자 윗부분이 불룩해져 있는데 일부러 그 귀족 보형물을 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좀 자연스럽고 덜 처져 보이고 그런 얼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턱끝 부분은 수술할 때 골막이나 근육을 너무 아래쪽까지 박리하면 이게 처질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 턱끝 부분은 지방이 모여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 흡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러를 맞고 오신 분들은 많이 녹진 않는다 하더라도 수술하기 일주일 전까지 필러 녹이는 주사를 꼭 좀 맞아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필러 덩어리나 지방 덩어리 같은 게 있으면 그거 역시 좀 짜내주거나 긁어내줘야지 턱끝의 부피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끝뼈를 후퇴해야 되는 경우에는 턱끝뼈를 2-3mm보다 더 많이 후퇴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턱끝의 뼈를 잘라내고 난 뒤에 턱끝 아래쪽과 턱끝 앞쪽에서 반드시 근육을 묶어줘야지 처짐을 한 번 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형물을 넣었을 때 흉살이 많이 생겨져 있다. 그럴 때는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흉살을 같이 제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턱끝 옆부분이 불룩하고 처져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지방 흡입을 하면 이런 부분의 부피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처짐이나 불룩함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물론 이제 봉합할 때 입 안쪽에서 골막을 반드시 제 위치에 잘 고정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 부분은 턱선과 목 아래쪽 이중턱 부분에서 지방 흡입을 해주게 되는데, 얼굴에 하는 지방 흡입 중에서 이 이중턱 부위가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중턱이나 턱선이 좀 발달된 경우에 웬만하면 지방 흡입을 같이 하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